안녕하십니까. 제3회 기독교 시각예술 포럼 제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목포대학교 미술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성규라고 합니다. 제4부는 질의와 종합토론 시간인데요. 질의를 우선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된 거로 질의를 반복하지 않고 바로 응답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상으로 먼저 발표해 주신 김보희 선생님부터 곽대철 작가님이 말씀하신 질문해 주신 내용들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우선 저는 자연에서 정말 보고 싶은 것들만 보는데 그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믿음을 표현을 연결을 하는지 그걸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뜻은 제가 보이는 것만 본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자연이나 어떤 뭘 보더라도 예를 들어 바다 풍경을 내가 할 때도 바다 위에 하늘과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땐 그 옆에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고 모래사장도 있는데 저는 제가 보이는 것, 하늘하고 바다만 따와서 그립니다.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그거고 거기서 제가 감동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더 데이스도 5번째 날인데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많은 걸 창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안에 넣고 싶은 거는 제가 넣고 싶은 것만 넣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림에 아까 설명을 좀 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새도 그리고 도마뱀도 그리고 개구리도 그리고 또 원숭이도 하나 그렸습니다. 그게 제가 보이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 하나 넣은 거는 또 인간을 넣기 전에 어떤 인간의 대형으로 또 작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원숭이를 넣었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보이고 싶은 거, 넣고 싶은 거를 넣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물음이 있었냐면 신앙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바탕에 그게 그림의 바탕에 저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하고 오묘함 그런 것을 또 아름다움 이런 것을 감동으로 표현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또 있었는데요. 작품의 믿음에 대한 언급이 본인 작품의 한계의 의미에 좁게 만드는지 또 정말 작가로서 믿음과 일치하는지 그림이 근데 나는 한계는 오지 않고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것을 찬양하고 느끼고 그리는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인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느끼는 것을 또 그리고 그걸 그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충분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 나가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작가님께서 여쭤보시면 발제와 작품 특히 오늘 발제에서 나온 시편 8절 8편 9절 시편 8편이요. 네. 말씀에서 그런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작하는 이 말씀을 상당히 중요한 이 키워드로 갖고 오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거든요. 왜 의아스럽냐면 저는 세상을 상당히 비관적이고 어둡고 침침하고 무겁고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먼 길을 가고 있는 어쨌든 방황하는 그런 사람인데 선생님께서는 어찌 그리 이렇게
이렇게 그 믿음을 작품에 이렇게 투영하는 것도 일치가 이렇게 딱 연결고리가 맞아서 저는 어떤 관점, 어떤 신앙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되는가 네. 이게 궁금합니다. 글쎄, 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요. 제가 좀, 그러니까 뭐 올바른 신앙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구조를 좋아하고, 저도 뭐 세상에 부조리하고, 뭐 속상한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기쁠 때도 있지만 또 슬플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슬픔도 나는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또, 굳이 그런 걸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 풍경에서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사상이 아마 그림에 녹아들었을 것 같아요. 딴 분들은 세상의 부조리나 어떤 그런 면도 표현을 하고 그걸 또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좀 그거 말고도 찬양할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려야 모두 보는 분들이 다 행복도 느끼고 감사함도 느끼지 않을까. 항상 부조리나 이런 걸 속상하고 외롭고 이런 거는 하다가도 나는 하나님 생각하면 사실 감사한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공동 질문 우리 양대원 작가님하고 두 분께 공동 질문으로 제가 넣은 게 많은 그 인터넷 그 인터뷰 강의 그 영상이 있었고, 근데 작품 해석도 많은데 그 중에서 그 영상에서는 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좀 없는지, 그래서 그 이유가 꼭 기독교 예술가들이 꼭 직접적인 그 신앙의 그런 베이스를 표출하고 이렇게 발제하고 표출하는 것이 꼭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예술가 믿음이 그러니까 같겠지만은 그렇게 표출되지 않는 이유는 또 따로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대답해도 돼요? 네네. 예. 나는 뭐 그 8절에도 있듯이 다 다스리고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 대답이 뭐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까 예. 혹시 양대원 선생님도 공동 질문 받으셨는데 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인터넷에 보면 이제 작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인터뷰 영상들이 또 돌아다니고 개수가 좀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제가 봐도 하나님, 제가 믿는 사람인지라고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굉장히 이유가 단순한데요. 거기 나온 영상들은 대부분 화랑이나 미술관에서 제작을 했고 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가는 건 10분에서 20분 정도인데 다 잘라버려요, 그거를. 그런 내용들은 잘라버리고 미술관은 정중하게 요구를 하고 갤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작품의 판매 때문인지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편중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원치 않았던 그쪽에서 커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선생님 작품을요. 아니, 이야기 중에 이야기 중에. 종교적인 색채 그림들이 제가 좀 많이 있는데 그거 이제 내밀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커팅을 좀 시키는 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예. 사회적인 그 여건에 따라서 네네. 중단이 단절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예. 어떻게 뭐 이무실 질문은 이 정도로 마감할까요? 예. 예, 또 있습니까? 아니, 예, 그다음 이제 예. 그럼 이제 양대원 선생님 예. 질문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 선생님께서 이제 5가지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술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가?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가는 것이 인생이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예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활인으로서의 예술가들은 그걸 꼭 따라야 되나, 이런 의구심은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질문은 예술로 표현되어야 하고 될 수밖에 없다면 어떤 추구와 가치를 지녀야 하는지.
이거는 사실은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뭐 당연한 대답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선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그 길을 간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술가로서의 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면은 그것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림이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뭐였냐면은 인간 내면의 탐구의 많은 제 작업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인간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 저는 이 질문도 제가 사실은 저는 좀 김보윤 선생님이랑 약간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어두운 면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는 삶 자체가 그렇게 뭐 유쾌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약간 뭐 슬픔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질투하고 뭐 싸우고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보이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점에 예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또 점점 이제 좀 고도화되는 이런 세상에서 막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유전자 교정을 통해서건 뭐 영원 불멸하려고 영원히 살려고 유전자 가열하는 것도 그렇고 세포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 영생 소위 말하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가 제 작품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도 그런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대쪽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질문은 뭐였냐면은 이런 시각과 시각화하는 표현들이 신앙과 어떤 고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작품을 하는 게 작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작품을 통해서 제가 작품을 그려서 집에만 걸어놓는 게 아니라 전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고 그럴 때 가끔 그런 그러니까 종교 색채가 전혀 없는 그림을 보고 기독교인이냐고 물어보는 때도 가끔 있어요. 약간 놀래기도 하는데 그런 색채가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은은히 전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소명은 그거고 또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종교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만약에 100% 매칭이 됐다면 이제 그림을 안 그리겠죠. 근데 죽을 때까지 그걸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것 같고 그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저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박 선생님 추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짧게 바쁘실 텐데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김보희 선생님, 양대원 선생님 지금 발제하신 거, 그다음에 지금 추가적인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믿음이 거의 없고 좀 일반인이라고 봐도 이렇게 괜찮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궁금한 게 마지막 두 분께 꼭 이 질문이 지금 절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어쨌든 지난번 2차 포럼에서 고백과 예술이란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에 대해서 출발한 그 구조가 지금 두 분 작가님께도 연결이 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믿음이 대단한 그 믿음이 예술로 되어 있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그래서 그 계기를 만든 단초가 있는지를 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면 작품을 이루고 반영하고 끊임없이 지금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명자로서의 삶을 내 작업에서 펼치겠다는 그 종합 결론에서 그 계기가 저는 어떤 계기가 없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저절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상당히
스펙타클한 그런 뭐 계기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키워드가 좀 있으면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이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먼저 들어갈까요? 먼저 하세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되는 거고, 뭐 아까 심상현 선생님께서 소명에 대한 말씀해 주실 때 되게 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예술가한테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생활인으로서의 예술가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지 어떤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각마다 다 다른 궤를 달리고 있고, 뭐 가벼운 소위 말하는 페어용 작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작가라고 그래서 아티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볼륨의 작가들이 있는 거고, 특히 크리스찬 작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기가 그런 것들을 욕망한다면 너무나 당연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답을 하자면요. 네. 어떤 소명의식보다는 내가 시편 8편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우리 이 지구부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여주고 인간이 자연으로 좀 돌아가고 더 그런 것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사람들이 더 좋게 느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옛날에는 동물 뭐 왕국이나 이런 거 재밌게 잘 봤는데 이상하게 나이 들면서 무서워서 안 봐요. 잡아먹히고 또 그게 또 더 큰 놈한테 잡아먹히고 너무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한테 그렇게 뭐랄까 그렇게 좀 뭐 뉴스에서도 난 무서운 거 나오면 저는 안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협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거를 찬양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느끼면서 살고 싶어요. 작가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고 또 그런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그림을 그려요. 모든 그림이 다 현실적인 얘기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작가마다 다 자기의 예술관과 네. 뭐 표현 방법이나 그런 모색하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네. 아마 곽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터닝 포인트로 인해서 네.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전환이 됐을 때 그 네. 주제가 네. 씨앗이 무엇인가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제 계기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어느 정도 뭐 답변이 되시지 않을까요? 예, 예. 더 추가 질문 없으시면 또 예.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진행하십시오. 예, 예. 제가 작가라서 이론이 너무 약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그리는데 그 안에 어떤 이론이 있겠죠. 하나님이 아껴주시는. 많은 작가님들이 또 그렇게 공감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자 염려 마시고요. 우리 다음 그 미술 이론 쪽으로 그 김희영 선생님하고 그 심상현 선생님 발표가 있으셨는데요. 먼저 그 김희영 선생님 그 블랙 마운틴 컬리지에 대해서 아주 저희한테 이렇게 프레시한 그런 정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저한테는 전에 저도 몰랐었는데 이런 학교가 있었구나 알게 된 좋은 계기가 됐고요. 제가 미력 하나마 제가 있는 학교에서 이런 걸 꿈꾸면서 나름대로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노력해왔던 그 수년간의 그런 주마등 같이 스쳐간 어려움 그런 뭐 작은 결실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끼고 이들이 왜 문을 닫았는가 아까 질문하셨었는데 저도 역시 굉장히 그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재정 외에도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여러 가지 아까 질문해 주신 부분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폐교 이유에 대한 거하고 이것을 이제 국내에서 실현하는 것이 이제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그
생각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 두 가지로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블랙마운틴 컬리지는 1933년에 굉장히 그 시기도 흥미로운데요. 1933년에 베를린에서는 나치에 의해서 바우하우스가 강제로 폐교가 되고, 그래서 그때 알버스가 사실은 부인이 주이시였기 때문에, 아까 애니 알버스 사진 잠깐 보셨는데요. 주이시였기 때문에 어쨌든지 독일을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또 우연하게 그 1933년 가을에,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실 라이스가 그 학교를 세우게 된 것도 사실은 그 플로리다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그 고전학을 하시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전학을 하는 어떤 고정된 가치로 그냥 답습하는, 이렇게 막 외우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교수여서, 사실은 그 플로리다 대학에 있을 때는 그 테뉴를 이미 받고 들어간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과 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총장하고 다툼이 있게 돼서 아예 그 컨트랙을 학교에서 깨고 좀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 나가라고 하진 않았지만은 이제 계속 충돌이 되니까 라이스하고 라이스를 또 추종하는 교수진들과 또 좀 학생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학교, 이렇게 보수적인 학교에서는 진정한 교육을 이제 뭐 계속 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거의 20-30명 정도 그 나오게 되거든요. 일단 그 학교를 탈퇴하고 나서는 다 이제 존 라이스를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도 이제 깃발을 드셨으니 우리를 어떻게 뭐 학교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32년, 33년 정도 그 시기였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블루리지 어셈블리가 그 YMCA 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거 집필할 때 직접 가서 사진도 찍기도 했는데, 지금 책에는 사진을 실지는 못했지만 그대로 좀 유지가 되어 있어서 거기는 이제 여름 수양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게 라이스가 또 지금 제 기억으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이고, 그러니까 캐롤라이나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어서 아는 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학교를 찾아야 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이제 그 장소를 세 달 동안만 이제 여름에 수양관으로 쓰고 9달이 비어 있는 건물이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9달을 학교로 쓰고 3달은 이제 방학을 하자, 이런 조건으로 해서 임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라이스는 본인이 무슨 총장을 하고 싶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 진보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교과 과정을 학생들의 요구와 학생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때그때 좀 유연성 있게 바꿔주는 그런 체제였고, 그것도 그 바꾸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그 제 책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가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였고, 또 메이저 학교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주장하는 어떤 뭐 이 정도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지식 축적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양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됐었던 시기거든요. 미국도 상당히 보수적인 교육 체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비판적인 이런 토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저희들이 지금 앉아서 이제 암기식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있긴 하지만은, 어떤 교육은 조금 암기라던가 그냥 답습하는 그것을 좀 기본으로 하는 거는 많은 곳에서 그것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30년 되면 대공황이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그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효율적인 운영을 해라라고 했을 때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거를 끊은 거죠. 그래서 라이스가 그 학교를 세울 때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후원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도 남부에 이렇게 또 유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제 큰 돈들을 이런 학교라면 내가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학교 그 설립하는데 많은 좀 도움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학교였는데 그 본인은 이제 라이스는 그 학교를 설립할 때는 요셉 알버스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근데 나는 이런 학교를 세울 때는 예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는 있어서 이렇게 예술을 이런 취지에 맞는 예술 교수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추천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당시 그 모마에 있는 지금 관장은 아니셨고 모마에 계신 분이 그때 베를린에 다녀오면서 알버스를 만났던 분하고 얘기가 돼서 그럼 그분을 빨리 모셔오자라고 했는데 그때가 굉장히 절묘하게 요셉 알버스는 독일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비자 발급도 거의 그냥 긴급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아주 그 해 창립할 때는 같이 없었지만은 이제 가을에 그 두 부부가 오면서 이제 학교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폐교를 하게 된 부분은 가장 큰 거는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인데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좀 기대도 많이 했었고 지방 유지들이라던가 이제 그 라이스가 막 차를 몰고 다니면서 다 돈을 받으러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좀 지속되기가 쉽지 않았고 나중에 요셉 알버스하고 아까 그 사진 중에서 보신 중에 그 테드 드라이어라고 하는 그 물리학 교수가 그 플로리다에서 같이 나왔던 교수님인데 그분이 동부에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드님이셔가지고 그쪽 동부 지역에 그 중요한 분들의 좀 지원을 많이 받게 되는 또 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알버스하고 테드 드라이어는 라이스가 이제 중간에 떠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한 49년, 50년까지는 쭉 그 두 사람이 체제를 갖추면서 학교를 그나마 유지를 했고 또 알버스는 바우하우스 통해서 이제 하버드에 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바우하우스 출신 교수들을 많이 초빙을 해서 그 여름학교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여름학교가 사실 이제 그 재정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들이 다 모이시고 이렇게 또 성격이 강하신 분들이 모이시면 다 화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년 한 50년 정도에는 조금 교수들 안에서도 이렇게 계속 교과 과정을 바꾸다 보면 좀 너무 이제 손실이 큰 거죠. 그러니까 실험하는 거는 이제 초반에는 좋았는데 이게 그 에너지라는 것도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지점이 있어서 그리고 대공황 시기에 이 학교가 열렸을 때는 교수님들이 샐러리를 그러니까 봉급을 받지 줄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 모였던 선생님들이 굉장히 순수한 게 뭐냐면 진정한 교육을 할 장소가 있다면 난 가겠다.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지금은 가봐도 정말 시골인데 그땐 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숙식을 할 수 있는 자는 공간하고 아까 보여드린 그런 식당에서 식사를 무료로 하는 것 그거를 그냥 조건으로 하고도 와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게 그 당시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또 교육에다가 꿈을 심었던 분들이 계셨다라는 거가 또 그때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공황 시기가 지나고 경제적으로도 좀 상황이 좋아지면서 사실 그런 조건으로 뭐 완전히 그 월급이 없는 상태에서 선생님을 임용을 하기는 힘들게 된 거죠. 그리고 조금 이제 적은 비용의 그런 월급을 주면서 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제 초반에 그런 어떤 혁신의 에너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도 채워줘야 되는데 이 간극이 굉장히 네. 듣고 싶은 게 그 알버스가 예일대로 가버리잖아요. 예. 혹시 그게 큰 그 계기가 된 건 아닐까요? 알버스는 사실은 워낙 바우하우스에서도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블랙 마운틴 컬리지에 있을 때 계속 그 러브콜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시골에 가 있느냐 계속 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본인은 이 학교에서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교육자로서 좀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예일대로 예, 그러니까 이 대학을 포기하신 게 아닌가. 그게 가실 때는 그 러브콜이 너무 강해서 가셨다기보다는 네. 그때 벌써 이제 그 패컬티들 안에서
이런 실험에 대한 거가 지속돼야 되는 것이냐라는 사실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그런 저항이 있었다. 네, 새로 오시는 분들이 또 요셉 알버스하고 또 좀 입장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할 바에는 이제 조금 학교를 정리하자라고 하는데 그때 테드 드라이어도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드 드라이어는 사실 그 동부에 있는 그 재정의 그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끊어지니까 완전히 학교가 아, 그렇게 된 이제 거군요. 아, 되면서 그런- 예술학교라기보다는 그 다음부터는 시인들이 모여서 아, 그냥 그렇게 글을 쓰는 그래서 사실 문학 아방가르드가 그 이후에는 사실 거기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어떤 진보적인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진취적인 그 전망이 다 공유되지 않은 상황이 돼서 사실은 이제 56년에는 거의 학교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정리가 되고 그 이후에 수업은 없었지만 이제 뭐 컨트랙이나 완전히 학교를 넘기는 것까지는 이제 57년에 학교를 완전히 폐교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연구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매력을 느껴가지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런 정도 책을 좀 한번 써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다가 굉장히 이렇게 막 빠지는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존중, 그러니까 학생 하나하나의 그런 창의성을 다 발현시켜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 알버스가 얘기한 대로 뭐 지금 들었지만은 유명하고 싶어 하고 작품 많이 팔고 싶어 하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거에 눈을 돌리는 것이 뭐 지금 사회에서도 뭐 그냥 그것이 일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기하고의 싸움이라던가 어떤 내적인 힘이라던가 그리고 같이 공존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건강한 개인을 키우다고 했던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한테 굉장히 좀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교과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전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 약간의 적용이 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국민대에서는 자율융합 교과과정이라는 거를 한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몇 명은 이제 저랑 거쳐가지고 갔던 학생이 좀 있는데 좀 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나는 사회학과야라고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나는 미술사도 공부하고 싶고 역사도 공부하고 싶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학으로 졸업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학과마다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 학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분산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율융합 전공이라는 거를 사실 만들어서 저는 그거 굉장히 좋게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 커미티 멤버로도 들어가서 그 구성하는 거를 좀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저는 이 블랙 마운틴 컬리지 좀 생각났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숫자의 학생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숨통을 좀 틔우는 그런 것들도 시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미국에서도 학교로 이거를 진행하기가 계속 하기 힘들었었던 이상적인 학교긴 하지만 저희가 저희 현실 안에서 사실 많은 어떻게 보면은 가르치는 분들과 아니면 이제 학교라고 하는 체제에서 조금만 그 다양성이라던가 개인의 관심이라는 거에 조금 눈을 연다면 전체를 바꾸지는 않아도 조금씩 이 교과 과정에 이런 그 틀이라고 하는 거를 좀 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너무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은 아니지만 저도 이 부분은 사실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것들을 우리 현실에서는 이제 어떻게 갖고 올 수 있을까라는 거가 사실 이제 이 책 이후에 저의 관심사가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게 이제 사실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혹시 더 추가 질문 네, 없습니다. 있으십니까? 예.
여기 그 블루마틴 컬리지 소개를 들으면서 계속 예전에 심상용 쌤하고 저하고 우리 10년도 넘었죠. 심 선생님이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학교, 대안학교 가고 싶다. 어떻게 나중에라도 해보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역시 재정, 우린 시작도 못하고 재정 때문에 곤란 겪었는데 역시 이게 심각한 문제군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또. 여튼 같이 고민해서 희망을 가지고 한번 뭔가 꿈을 이뤄볼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좋은 그런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심상용 선생님. 예. 네, 사실 그냥 마음 같으면 김영 선생님 주제를 갖고 그냥 계속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번 여름에 이제 가족하고 진주를 갔다 왔는데요. 진도 갔다 왔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그냥 사방이 다 그냥 비어 있어요. 예. 그냥 그리고 요새 이제 지자체에서 워낙 이제 인구가 주니까 굉장히 좋은 계획이 있으면 뭐 파격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런데 여기서는 가능하겠다. 그리고 이제 김보희 선생님 또 제주도에 계신데 제주도에 이런 학교를 이런 그 일종의 커리큘럼을 뭔가 좀 정말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전향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를 세우면 이런 얘기를 하면 김보희 선생님이 잘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이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 참 즐겁습니다. 예, 즐겁고 저한테 주신 질문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 이제 보도 사진에 관련된 얘기고 보도 사진과 예술 사진 이거에 관련된 그렇게 이제 제가 압축해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서 비평적 기준이 뭐냐 특별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김보희 선생님도 그렇고 양대원 선생님은 양대원 작가는 제가 94년도에 왜냐하면 양대원 작가하고의 만남을 설명하는 게 이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양대원 선생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보다 가끔씩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꽤 많은 작가들을 만났지만 여전히 스승의 날 문자 보내는 거의 유일한 분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94년도 아니면 95년도 때 이제 94년도에 프랑스에서 공부 마치고 와서 처음으로 세종대학에 강의 나갔는데요. 그때 아마 5월 정도 됐고 비가 많이 오는 날 제가 대학원 실기실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이 사람이 양대원 작가가 혼자서 그림을 런닝만 입고 막 그리고 있는데 너무 그림이 좋았어요. 너무 그림이 좋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막 격려해주고 싶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고민도 좀 저한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잠깐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림 그리면서 산다는 게 쉬운 인생은 아니니까요. 예. 어떤 시인은 천형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저 양 작가는 계속 작업을 하면 직업적인 작가가 되더라도 충분한 그런 내적인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인연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동안에 그냥 내 마음속으로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이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예, 격려하고 싶었고 기회가 된다면 옆에서 돕고 싶었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우리 사연도 많이 있어요. 저를 처음에 세종대학으로 강의를 주셨던 선생님도 그 백순남 선생님이라고 정말 좋은 프랑스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정말 좋은 작가셨는데 그분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런저런 인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좀 같이 했던 경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간디 생각이 나요. 예,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하트마 간디가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너무 멋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멋있을 수가 있냐.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런데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은 하나같이 이상하다.
근데 예수가 그 예수님이 마하트마 간디까지 아무런 종교적인 철학적인 인연이 없었던 마하트마 간디를 감동했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생명을 주러 왔다. 근데 그 생명은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양분을 취하면서 유지되는 그 생명하고 다른 생명이잖아요. 예, 우리가 다 이미 누리고 있는 생명을 또 뭐 새삼스럽게 주러 오셨다고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가 세상에 온 거는 생명을 주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아주 풍성하게 너희들이 정말 누리도록 그렇게 주려고 왔다. 그런 생각. 저는 제가 예술에 관여한 것을 제 업으로 어쨌든 그것이 제 소명의 제일 첫 단락에 나오는 것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술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풍요로워져요. 예. 제가 1995년 5월달 1995년일 겁니다. 95년인지 94년인지 95년일 것 같은데요. 기억나세요, 양 선생님? 네. 예. 그때 제가 그 작품 그 비 오는 날 음악을 하나 틀어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섬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섬. 예. 며칠 동안 그 잔상이 이렇게 남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예술가들 이렇게 좋은 예술가들의 둘러싸여서 사는 것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복이다. 그런 생각을 30년 동안 하면서 살았고요. 김보희 선생님 아까 이제 곽태실 선생님이 또 질문하셔서 아름다운 자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보희 선생님 작품을 보면 내가 아직도 상상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예, 그런 세계를 김보희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작가는 없죠. 예, 유니크한 거죠. 너무 감사하죠. 예, 왜냐하면 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고 또 공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 잘 자기 작업, 자기의 재능과 자기 자신의 비전과 자기 자신의 꿈에 더 충실할 수 있는 미술 세계, 미술장 그런 것들이 늘 제 머릿속에 때로는 막연하게, 때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의 그 상이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떤 때는 약간 좀 이제 블랙 마운틴 스쿨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작가들로부터 제가 많은 혜택을 받고 또 제가 그런 작가들을 조금이라도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질 때 그때 정말 굉장히 행복해요. 사실 많은 작가들의 글을 썼는데요. 정말 몇 주 동안 때로는 몇 달 동안 그 작가의 세계 속에 깊이 빠져 삽니다. 너무 행복한 경험이에요. 예. 비용도 안 들이고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제가 아마 그 무슨 크리스찬으로서 의 태도냐. 예, 저는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의 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종종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요. 제가 정말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 선배 학자로서 또 인간으로서 그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오늘 종종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예, 양식이 될 만한 오늘 아침에 보내주신 거는 꿈을 꿔라. 네, 블랙 마운틴 오늘 얘기 들으려고 그런 생각인데 꿈을 꿔라. 그리고 그 꿈을 가능할까 불가능할까로 절대 재단하지 마라. 네, 꿈을 꾸면은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당신이 꿈을 꾸는지 못 꾸는지가 문제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날씨도 너무 이렇게 하늘도 맑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즐기지 못하지만 제 자신의 어떤 인격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그 크리스찬 미술 이론가로서 정말 작가들을 제가 우리나라 미술 이론가들하고 제가 프랑스에서 종종 학교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미술 이론가들, 미술사나 이런 분들하고 제가 프랑스에서 알았던 저희 선생님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적어도 제 경험의 한계니까 너무 일반화시키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프랑스에서 제가 만났던 선생님, 제 지도 교수님 이런 분들은 작가 예술가 친구를 갖고 있다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어요. 그 작가 내 친구야. 나 그 작가 아틀리에 가봤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론이라는 게 약간 좀 이렇게 중립적이고 때로는 좀 냉정하게 좀 이렇게 이 뭔가 창작하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뭔가 끄집어내는 거하고 좀 떨어져 있다는 느낌 받았는데, 예, 저는 그렇게 그 작가들의 입장에 서서 그분들을 더 먼저 이해하고 그분들이 싸우고 있는 그 내적 싸움을 좀 잘 번역해서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게 진정한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질문하고 이제 보도 사진하고 연결돼 있어요. 저는 제 삶 이렇게 보면 비평가로서 이론가로서 이렇게 핑퐁 게임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삶의 부조리에 삶의 어떤 순간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쪽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 그런 것들이 단지 그런 것들이 현상이고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체험적으로. 그러면 다시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 쪽으로 쭉 갑니다. 예. 그래서 그쪽의 세계에 깊이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공상도 하고 명상도 하고 천착해요. 그러면 한동안 지나면 다시 세계에 대한 어떤 관심, 실제로 사람들이 살면서 실존적으로 부닥치고 넘어지고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절망하고 상실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쪽으로 끌려요. 그러면 또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지 않고 그 균형자를 그것이 하나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주신 어떤 섭리가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선생님 그 회색 이제 잠깐 선생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회색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회색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만은 그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쓴 고통에 관하여인가요? 그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너무나 회색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행히 뭐 스탈린이나 뭐 히틀러 같은 그런 아주 악당도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 대신 선한 카리스마가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인도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회색을 극복해야 돼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 회색을 극복하는 예술, 그 예술을 저희 지식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재능의 한계 안에서 지지하고 지원하고 박수치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길로 더 잘 갈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이 제가 늘 소명을 생각할 때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의 하나입니다. 아주 굉장히 잘 요약하기에는 안 됐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심 교수님에 대해서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시면 충분하게 잘 충분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또 지체될까 저는 좀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끼리 토론을 어느 정도 질의응답을 마쳤고요. 오늘 또 이 긴 시간 또 함께 자리해 주신 플로어의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경청해 주셨는데 혹시 궁금하신 작가분도 좋고 이론가 선생님들한테 좋고 거침없이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있으실까요? 한 분 정도라도 누구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보다는 이 시대에 시대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이 사랑이 식어져가고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인데 결국은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자신과도 소통이 안 되고 다른 사람과도 소통이 안 되고 사회와도 심지어 국가와도 소통이 안 되는 나라와 나라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술을 중점으로 다시 인간의 그 아름다움, 그 내면을 회복하면서 소통하는 사람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학교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실질적인 그걸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이랑 통일될 때도 너무나 소통이 안 될 텐데 그런 예술을 중심으로 한 학교가 소통이 될 거고, 아랍 지역에서는 예술을 안 배우거든요. 그런 아이들이나 아프리카, 가나안에서 못 배운 아이들, 또 이런 모든 세상에 새로운 대안으로 그러한 학교들이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학교들이,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들이, 그런 예술들이 일어나면 우리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주 감명 깊게 여러 교수님들, 작가분들의 얘기를 감사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뭐 김영 선생님 쪽으로 잠깐이라도 이렇게 대답을 더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블랙마운틴 컬리지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봤는데 어떻게 우리 한국에 그런 날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아까 뭐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체제를 만들어가는 데는 또 많은 이제 공감대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도 뭐 알버스 얘기를 좀 많이 거론하긴 했지만 이제 보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단순히 저희가 이제 시각예술 포럼이니까 어떤 뭐 시각예술에서 미술로 어떤 재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저희들의 시각을 사실 많이 넓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도를 바꾸는 거는 너무 많은 시간도 들고 또 인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아까 심상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내 소명을 다 한다고 하면 그것들이 이제 아까 간디도 얘기하셨지만은 저희가 이제 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다 편차가 많긴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탤런트로 그 자리에서 지금 사실 이 블랙마운틴 컬리지에서 이렇게 막 얘기했던 이 내용들이 저는 사실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이 안에는 뭐 크리스천리티라던가 뭐 기독교에 대한 얘기는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자료 자체에는. 예, 근데 그 라이스는 사실 목사님 아들이시기는 했습니다.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서양은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또 이게 뭐 신앙을 떠나서 철학적인 기초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젖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바이블 벨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 정말 그냥 코너마다 교회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지금도 너무나 그 기독교가 강한 굉장히 보수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수적이면서도 아까 또 인종차별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흑백이 분리가 돼서 교회도 따로 가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곳인 거죠. 근데 이 학교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흑인 교수가 초빙이 되기도 하고 흑인 학생들도 입학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열려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거를 말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다 포용하는 그 열린 태도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젖어 있다고 보고,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는 그 학교 옆에 조그만 고아원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능 기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서 그 아이들을 사실 이제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만들고 했었던 그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학교 안에 조그만 또 교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누가 예배를 보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워낙 그 모였던 학생들이 또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있는 학생들도 오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강요하진 않아도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그 어떤 학교의 문제이긴 하지만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떠나서 저는 사실 제 발표 준비하는 거 하고 지금 오늘 제가 사실은 김보희 선생님과 양대원 선생님을 처음 뵙거든요. 그래서 작품도 사실은 제가 처음 보게 돼서 너무 이제 제가 정보를 너무 업데이트 잘한 거에 대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제가 작품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색깔이 굉장히 다르지만 그 하나, 그러니까 김보희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양대원 선생님, 양대원 선생님대로 그 라이프에서 정말 드러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보는 그 정말 치밀한 계속 어떻게 보면은 투쟁하는 그런 시각들을 시각화해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진실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학교에서 교육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사실 이 학교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체계라도 학교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건 너무나 많은 실질적인 비용들이 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필요들이 쌓이면 이제 이 겉의 것들이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 있는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는 부분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뭐 성경 말씀이 생각나네요. 자, 혹시 그 또 다른 분 계시면 없으실까요? 혹시라도 제가 잠깐 아까 그 곽태 선생님이 포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나중에 우선 순위는 아니고요. 만약에 시간이 잠깐 주어지면 예, 추가로 예. 네네네, 혹시 나중에. 주어진 시간이 저희가 얼마나 있나요? 많이 지났을 것 같은데. 10분요. 예, 예. 그럼 이 시간에 그 유튜브 통해서 현장에 못 왔지만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문자라도 관심 보이시는 분 아직 없으시군요. 아마 오늘은 안 되더라도 차후에라도 이제 지속적으로 아마 유튜브 시청이 가능하시니까 우리가 업데이트하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음번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끼리 서로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요. 그 곽 선생님이 처음 질문하신 부분이 저희 포럼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기독교인으로서 또 기독교 미술가로서 이 현실,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심상용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오늘 발표에 그런 얘기들을 하셨지만 더 추가로 좋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포럼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뭐냐, 뭐 흔한 그 담화 방식이지만은 그 기독교는 제게 아마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제도적인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문제 삼도록 하는 아주 거부할 수 없는 전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하는 하나의 그 물결, 그런 거 같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자신의 삶, 그리고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성취해야 될 것, 성취하고 싶은 욕망, 그런 것들이 다 그 터널 안으로 통과해야만 하는 하나의 그 구속입니다. 그런데 노래 가사도 있지만은,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 가사도 있지만, 그 구속이 아름답고 자유로운 거죠. 정말 역설이죠.
누가 참 다행스러운 역설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너무나 행운의 역설. 붙잡힘으로써 자유로워지는. 예, 그것은 자유롭다고 생각함으로써 노예적인 아까 그 알티셀가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어떤 노예적인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붙잡히고 구속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그런 것,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포럼이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사실 그림도 그리고 꿈도 꾸고 토론도 하고 그렇지만 여기 이미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각자 다른 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듯이 각자가 가는 방향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마 다를 겁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의 노선으로 묶는 거는 이제 그런 건 이제 도구마죠. 그런 것들은 저희 포럼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그 경험, 그런 그 거부할 수 없는 만남을 가졌던 경험했던 그런 분들이 각자 자신의 목적,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목적,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의 만나는 광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저는 포럼이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포럼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의 기독교 미술 이런 것이다. 뭐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방향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노선을 제시하고 제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의미의 구속 그런 것들하고는 다른 것이 이 포럼의 정체성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가 같이 모이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뭔가를 도모하고 꿈꾸는 그 밑바닥에 늘 이런 열려 있음, 아까 김명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경험, 각자의 체험, 각자의 예술, 그다음에 각자의 이론,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 있어서 정말 같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곽 선생님이 아마 사실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그렇게 답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저는 좀 우리 포럼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남은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 홍승모 교수님이 기조 강연에서 우리 타이틀은 믿음이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 그걸로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됐는데, 그와 또 반대로 예술이 어떻게 믿음이 되는가를 또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안했을 때 굉장히 신선하게 저 스스로한테 이렇게 의문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특히 작가로서 저희가 작품을 하면서 믿음을 전제로 작업을 할 때 그 경직됨, 또 뭔가 교조주의에 빠질 수 있고 하나의 표상에 잡혀서 획일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자유의지에 의해서 또 우리의 어떤 감각, 감성에 의해서 펼쳐질 수 있으려면 예술이 어떻게 믿음이 되는가 쪽으로도 굉장히 고려를 하게 되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렇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래서 이 두 분 그 작가 선생님한테 혹시 어느 분이라도 좋으니까 본인이 작업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졌다 아니면 성장했다라는 그런 체험 경험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된 믿음의 성장 그런 게 있으십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뭐 자유롭게 작업을 했어요. 네네. 꼭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어떤 그거에 얽매여서 그려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들고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그 제 믿음에서 나온 그림이구나, 이제 그걸 제가 깨달은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작업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된 건 확실하시군요. 네. 예.
항상 감사합니다. 예. 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술가 특권인가 싶기도 네.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네. 양 선생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예술이라는 부분은 좀 차후 문제고요. 종교적인 신념이 좀 강해질수록 예술이라는 부분에서의 그 시야라 그럴까 이렇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좁아지고 명확해지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뚜렷하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전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반대로 저는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강건해질수록 예술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아니면 그쪽 부분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모두 다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예술인으로서 꼭 필요한 그런 체험과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 혹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또 더 나눌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그 생중계로 진행된 제3회 기독교 시각예술 포럼 4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생중계로 진행되면서 영상이 그 4부로 나눠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시간 이후에도 4파트로 나누어서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계실 테니까 많이 이렇게 알려주셔서 모두 많이 시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긴 시간을 함께 해주신 그 발표자 선생님들과 또 패널 선생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끝까지 함께 자리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